보통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개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첫째, 갑남을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 예전에는 갑을병 이런 것이 어렸을 때 통지표에서도 갑을병으로 이렇게 나왔었고, 지금도 자동차에 뭐 갑종 합격, 뭐 을종 합격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갑을이 그렇게 숫자 대신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평범한 얘기를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뭐 천간지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죠. 근데 여기서 갑이라는 단어를 일단 우리가 그자가 갑이었어 이러는 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회갑이라는 것을 갑이라는 건 아시겠죠. 회갑이 이제 아시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천간은 그 윗부분에 육식갑자의 윗부분이고 지지는 밑에 부분이죠. 여기가 동물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갑자년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게 12개가 되기 때문에 자꾸 변하지요. 갑자년이 다시 돌아오려면은 다시 60이 돼야만 갑자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년이 된 사람이 13살이 됐을 때는 갑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이제 60살이 되면은 갑자년이라는 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회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갑이라는 것도 이 갑자가 쓰입니다. 동갑도. 자, 그래서 갑이라는 것은 항상 좀 약간 으뜸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에도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재벌 이렇게 말하지만 예전에는 갑부라고 말했었죠. 갑부. 그리고 집도 아주 크고 좋은 저택을 갑제라고 합니다. 갑제. 이런 말은 우리가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다 이것도 하나하나를 보면 갑옷갑 생을 이런 식으로 글자가 이렇게 되면서 또 천간의 첫 번째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가 여기에서 기자와 사자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기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없어요. 자기 몸기죠. 몸기고. 그 다음에 사자는 이게 다 막아지는 것이 뱀사지요. 뱀띠의 사지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또 이런 것도 중간에 끊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칠이라고 봐야 돼요. 그칠이라는 뜻으로 그치다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이제 좀 한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그냥 혹시라도 기억을 하시면 더 좋았어요. 우리가 다 그런데 어려운데 우리가 어렵다고 해도 다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어요. 그 자를 쓰고 있어요. 부득이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득이해서가 이자예요. 부득이. 맞이 못해서죠. 그칠 수가 없어서가 되는 거죠. 그칠 수가 없어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자에는 이런 식으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이 글자가 나왔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이 2020년이 지금 여러분 2020년이 무슨 해인지를 기억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이었었죠. 경자년이었습니다. 2020년. 그럼 2021년은 뭐겠습니까? 경자가 갑을 병정 무기 경이니까 그 다음에 신자가 들어가야겠죠.
신자가 들어가고 이 자자가 앞이니까 축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은 소의 해가 되게 소띠의 해가 됩니다. 신축년이 됩니다.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나물려가 보통 사람들, 또 필부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에요. 필자는 원래는 말을 한 필 이럴 때 쓰는 건데 또 글자가 어디 한 가지만 뜻이 있는 건 아무가 한 번도 없는 글자. 다 뭐 한일자 외에는 한 가지다 이럴 정도로 다 몇 가지가. 그런데 짝필이라는 뜻이 있어요. 짝필을 또 배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배필. 그래서 이렇게 배필할 때 짝필이니까 필부는 그냥 보통 사람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둬도 좋아요. 초동급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초라는 것은 나무꾼초예요. 나무꾼초. 예전에는 나무를 다 산에서 뗄나무를 산에서 해서 지게에다 지고 와서 불을 뗐으니까 나무꾼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동 그분 또 다 물동이 이고 다니는 물 깃는 아가씨 이래서 물 깃는 안악이죠. 물 깃는 급자. 그러니까 물 깃는 나무꾼과 물 깃는 안악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다 보통 사람들에 속합니다. 초동급부입니다. 어디서 나오면은 또 그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물 깃는 급자, 물 기를 급자, 나무꾼 초자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여대는 남자는 등에 지고 짐을 예전에는 이제 물론 자동차도 없으니까 다 자기 몸에다 지고 다니는데 남자는 등에다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머리에 일대예요. 일대. 그래서 여기다 등에 질부죠. 등에 질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럽다 이런 말이 부담스러워 이런 말은 등에 지고 매일담이에요. 담자는 매일담. 그러니까 등에 지고 메고 이런 것이 부담스러워. 어깨가 힘이 들어. 어깨에다 잔뜩 짐을 지고 있다.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자는 우리가 대관식 할 때 머리에다 이고 가는 거죠. 대관식. 이렇게 해서 다 쓰이는 어디서 쓰이는가 이것을 아는 게 재밌죠. 그 다음에 또 장사미사. 중국에는 장씨가 셋이면 이씨가 넷이다. 이래가지고 장사미사 이런 게 또 보통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말은 이 정도로 그치고 또 이제 좀 멍청한 인간, 열등한 인간 또 이런 단어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합지조로 이것은 까마귀오입니다. 까마귀오예요. 까마귀는 세조회가 이게 점이 안 찍어져 있어서 불에 타서 까맣다 해가지고 까마귀 오가 된 거죠. 세조하고 글자가 다르죠. 그래서 오합지졸은 까마귀들이 모여있는 군사 이래가지고 훈련되지 않는 군사를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합지졸의 반대는 정예부대가 되겠죠. 정예부대 훈련이 잘 된 군사지요. 그래서 오자. 그래서 까마귀 오자는 검다라는 뜻도 쓰여서 오죽헌 하면은 대나무가 대가 까만 것을 오죽헌 이렇게 또 말하지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은 군사졸이죠. 그러니까는 훈련되지 않는 군사들 이것이 오합지졸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자, 미생지신은 미생은 이름이에요. 미생은 이름입니다. 미생의 신의 해가지고 미생이라는 예전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의 애인,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어디서? 다리 밑에 있는 어느 기둥 옆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다리에 물이 별로 없었어. 다리 밑에 물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기둥에서 몇 번째 기둥에서 만나자.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좀 늦었어. 아, 마침 그냥 폭우가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물이 막 점점 올라오는데도 여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에 빠져서 근데도 그 사람은 움직이질 않고 꼼짝없이 그 다리 교각을 움켜주고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미생의 신이라는 말로 이제 뭐 하나의 뭐가 또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소진장이라는 사람에서 이제 소진장이가 말을 잘하는 종행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진이라는 사람은 그래 아주 사나이의 신의의 본보기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또 칭찬을 했어요. 신의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 막 이러고. 근데 장자는 아니다. 어찌 그 맹신이다 이것은. 그 신의에 자기가 갇혀서 명목에 갇혀서 자기의 목숨을 잃었다. 이래서 맹신에서 얻은 우환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건 아니다. 자기 삶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한데 그런 게 어딨냐 이러면서 어디에 갇힌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생지신이라는 말이 이제 이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멍청한 미생의 신의 약속이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채신지우는 이 신자는 세 신자에다가 초등머리가 들어가면은 장작신이라고 하고 장작을 섭이라고 그래요. 섭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와신상담할 때도 이 신자가 들어가요. 장작을 베고 잔다 이래가지고 이 신자 초등머리 밑에 세 신자지요. 그런데 채신지우라는 말은 뭐냐면은 제가 몸이 아파서 장작을 이렇게 나무를 하러 갈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감기가 들었다. 뭐 이런 말. 자기의 병을 겸손하게 하는 말을 채신지우 이런 말이 이제 가끔 이렇게 문장에서 나옵니다. 제가 채신지우라서 거기를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구상유치는 입에서 아직도 여기서는 이제 높을 상도 됩니다. 고상할 상도 되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상이에요. 젖유죠. 이것은 젖유죠. 그러니까 아직도 냄새취. 코가 스스로 자자는 코를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런데 개의 코는 엄청 냄새를 잘 맡아. 그래서 글자가 냄새취가 이렇게 써졌어요. 앞에 또 입구가 붙으면은 맡을 후가 되는 거. 후각을 때 후가 되는 거예요. 입구가 붙으면. 이렇게 해서 글자의 구조, 글자의 모습 이런 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익히세요. 그러니까 입에서 아직도 젖비린내가 난다. 이건 뭐예요? 철부지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마마보이죠. 말하자면은 철이 덜 든 사나이. 이게 이제 구상유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상군자라 그래가지고 들보양이에요. 들보라고 이제 앞에가 붙어 있으니까 양이고 뒤로 가면 량이죠. 들보량인데 뭐 그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인물을 동량지제라고 하고 대들보란 말은 한 집안에서 한 집을 짓는데 제일 먼저 세우는 기둥이잖아요. 기둥과 천장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이제 천장에다 올리는 큰 기둥이죠. 말하자면은 여기가 기둥이고 거기는 대들보죠. 그런데 양상이라면은 대들보 위라면은 결국은 천정을 말하는 거예요. 천정.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이제 고을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아주 학식도 풍부하고 선량한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벌인 사람 진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천정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흉년이 들면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또 아무래도 부잣집이고 하니까 천정으로 올라가서 이제 뭐 먹을 것을 좀 훔치려고 온 좀도둑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아들, 손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하게. 사람은 다 본래부터서는 다 착한데 이렇게 나쁜 습관을 들여서 그게 잘못하면 품성이 돼가지고 자꾸 나쁜 짓을 하게 된단다. 예를 들면 바로 지금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처럼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처럼 말. 그러니까 그 도둑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쿵 마당으로 떨어져 내려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뭐 이렇게 벌을 주거나 때리지를 않고 배 두 피를 비단 두 피를 주어서 보냈다. 이런 미담이죠. 그런데 그래서 양상군자 이러면은 도둑이에요. 이제 내 손자가 양상군자를 가르쳐 줬더니 그 학교에 가서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볼펜을 친구가 가져가서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는 이 양상군자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웃더래. 그래서 왜 웃냐면 군자라는 말은 좋은 말이니까 양상군자를 모르기 때문에 군자라는 말은 좋아서 자기를 칭찬하는 말로 알아듣고 희죽희죽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자는 이 사람은 이렇게 같은 도둑도 군자라는 말로 해가지고 양상군자 그렇게 점잖게 해서 타일로 보내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는 한동안 도둑이 없었다 이런 정도로 이런 미담이 있는 이제 그런 관리도 있습니다. 지방 관리죠. 그다음에 정중지와는 우물안 개구리. 장자에서도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황하의 신이 황하가 너무 실름실하죠. 막 물이 많으니까 내가 최고다 했는데 어느 날 바다까지 쓱 가보니까 바다에 가보니까 자기는 바닷물에 어느 물방울이 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게 이렇게 있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물안 개구리에게는 바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 그 우물에 갇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도 모든가 항상 자기의 그 범위 안에서 범주 안에서 갇혀서 그러니까 살지 않는가 한번 항상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시야를 좀 더 키우고 좀 더 넓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장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와자가 개구리 와이죠. 이거 우물은 아시죠? 개구리 와입니다. 천방지축 이것은 이제 이건 굴대축이죠. 그런데 참 하늘이 어딘지 땅의 중심이 어딘지 이것도 모르고 어쩌면은 분간을 모르고 하늘이 어딘지 땅이 어딘지를 분간을 모르고 날뛰는 함부로 덤비는 모습을 분별 없이 덤비는 모습을 천방지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등한 인간, 보통 사람과 열등한 인간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에 또